네, 이제 2강이고요. 우리 교재를 본격적으로 보는 거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챕터 1은요.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 수식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교재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전체 챕터는 21개 챕터로 구성되어 있고 그 챕터의 내용을 좀 묶어서 그걸 섹션으로 구분해 놨어요. 섹션은 1번부터 아마 6번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섹션은 1번부터 6번까지고 챕터 1은 챕터 1 자체가 섹션 1이에요. 챕터 1 자체가 섹션 1이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파이널 테스트가 2회분 들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아마 비매품 교재를 가지고 계실 텐데 스페셜 에디션 이거는 파이널 테스트가 2개고요. 정식 출판 교재는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일단은 2개는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 챕터 1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 수식어. 우리 아마 정말 지겹게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런 용어가 일단 챕터 1의 이름으로 붙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런 것들을 한데 묶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런 걸 문장을 이루는 문장의 구성 성분이라고 합니다. 문장을 이루는 문장이 뭐라고요? 써 있는 걸 읽는 건 어려운 건 아니에요. 맞죠? 이거는 여러분 읽어주시면 됩니다. 문장이 뭐라고요? 구성 성분. 한 번 더 뭐라고요? 문장의 구성 성분이라고 합니다. 제가 아까 품사 얘기하면서 여러분 품사는 우리말로 끝날 때 뭐로 끝난다고 했어요? 사로 끝나죠. 구성 성분들은 끝날 때 뭐로 끝나요? 보통 어로 끝나죠. 보통 어로 끝납니다. 지금 예외가 하나 보이긴 할 텐데 그건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우리는 문장에서 이것이 활용되는 걸 문장의 구성 성분이라고 하고 이것들이 각각 뭔지를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면 전제는 문장을 일단은 쓴 걸로 전제로 하고 이야기하는 거겠죠. 베이직 그래머를 통해서 간단한 문법상을 먼저 우리가 이해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동사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사에 한번 동그라미를 쳐봅시다. 동사는 문장에서 표현하는 밑줄, 동작이나 상태란 말의 밑줄. 길게 안 갈게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걸 거긴 하지만 혹시나 해서 설명드리는 부분입니다. 동사는 문장에서 표현하는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낸다. 동작이나 상태란 말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 동사는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동사는 verb라고 하죠. verb. 제가 이런 용어들은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간단히만 설명드리고 이 verb는 제가 이따가 원래는 verb가 아니다 라는 얘기를 동사로 가서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어의 동그라미 치시고요. 주어는 그 동작이나 상태, 그 동작이나 상태를 누가 하는지, 즉 주체란 말에 밑줄 그으시면 돼요. 주체란 말에 밑줄 그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주어는 영어로 뭐라고 하죠? subject. 그러니까 지금 대답을 안 하신 분들은요. 모르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아는데 내가 이게 안 나왔다라고 하신 분은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이 100%라는 확신이 없을 경우가 높거나 정말 과묵한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입모양으로라도 여러분이 얘기를 자꾸 해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어를 영어로는 subject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subject. 한 번 더 subject. 얘를 주어라는 뜻으로만 알고 있으면 조금 여러분이 어휘가 완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얘를 어휘를 조금 더 여러 가지 풀어서 설명을 드려볼 거예요. 첫 번째, 얘는 뜻이 무슨 뜻이 있습니까? 주제라는 뜻이 있어요. 주제. subject가 주제라는 뜻도 있습니다. 주제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무슨 뜻이 있죠? 우리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단어 이 무슨 뜻이 있죠? 과목이라는 뜻도 있죠. 과목. Which subject do you like most? 뭐 어떤 과목 제일 좋아하니? 이런 거 물어볼 때 그때 과목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subject가 실험에서는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피실험자, 실험 대상. 실험을 당하는 피실험자를 우리가 subject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왕이 있으면 왕의 반대가 되는 개념으로의 subject는 뭐예요? 그때는 지배를 당한 사람, 백성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백성. 이런 여러 가지 뜻이 다 쓸모가 있나요? 예, 쓸모가 있어요. 다 쓸 때가 있으니까 말씀드린 거고 사실 문법상에서 이야기하는 주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독해에서 만나볼 가능성은 가장 적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전 찾아도요. 이건 문법에서 쓰이는 거다. 문법적인 용어다라는 표현을 따로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subject라고 하는 건 당연히 주어도 있겠지만 이 이외의 나머지 뜻들 이건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subject, 주제, 과목, 피실험, 피실험자, 피실험자, 실험을 당하는 사람, 백성. 앞으로 주어는 우리가 줄여서 그냥 s만 쓸 거고 동사는 v만 보통 쓰니까 한 번은 얘기해야 돼. 한 번도 얘기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 아래 나와 있는 거 한번 볼게요. 아래 여기 Tom smiled라는 문장이 있어요. 얘는 하나의 문장이 맞나요, 여러분? 문장이 맞아요. 문장은 뭘로 시작해서 뭘로 끝나니까? 문장은 뭘로 시작해서 뭘로 끝나죠? 주어로 시작해서 동사로 끝난다. 근데 그 뒤에 목적어가 있으면 어떡해요? 문장이 아닌가요? 이거는 여러분들 형식이니까 알아두세요. 모양이니까 알아두세요. 우리 문장은요. 대문자로 시작해서 뭘로 끝나요? 마침표, 느낌표, 물음표 등의 period 이런 점으로 끝나게 돼 있어요. 이게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우연히 단어를 막 여기다가 막 늘어놨다가 탐이란 단어하고 스마일드란 단어가 모였네. 탐 스마일드가 아니라 요 문장이라는 형식을 갖춰줬기 때문에 얘는 탐이란 녀석이 웃었다라는 하나의 문장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걸 우리 다 전제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문장으로 보는 건 우리가 시험에서 보는 건 다 문장으로 된 걸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문장이 아닌 건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가 뭐하고 뭐는 보통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어하고 동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공무원 시험 문제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그중에 영작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말을 영어로 잘 옮긴 거. 그런 것도 가장 기본적인 건 뭘 먼저 여러분이 머릿속에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누가 뭐 했다는 얘기지? 누가 뭐 했지? 그녀가 밥 먹었지? 일단 그녀는 먹었구나. 이렇게 주어 동사를 파악하는 훈련을 자꾸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이런 문장이 만들어졌다는 거 주어 동사를 가지고 한번 우리가 확인해 봤고요. 그 아래 보시면요. 우리 문장은 기본적으로는 주어 하나와 동사 하나를 가지고 만드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Tom smiled 하고 그 뒤에 He saw me라고 하는 또 다른 문장이 연결돼 있고 지금 마침표를 하나 찍었으니까 이건 하나의 문장인 거잖아요. 그럼 얘가 하나의 문장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접속사라고 하는 녀석이 필요하죠. 이런 접속사가 있어야 문장과 문장이 연결된다. 주어 동사와 주어 동사가 연결된다.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첫날은 제 수업의 속도를 따지면 평균 시속이 만약에 100이면 지금은 한 60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50. 처음에 좀 답답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근데 뒤쪽으로 갈수록 여러분이 아는 게 조금 배경이 깔릴수록 가속도가 붙기 때문에 지금은 천천히 가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어. 여기서부터 좀 중요한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역시 목적어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얘는 동사의 대상이란 말에 밑줄 한번 그어봅시다. 동사의 대상. 그럼 여쭤볼게요. 우리 여점 여쭤볼게요. 목적어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object. 맞아요. 정확해요. object. 그러면 object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다른 여러 가지 뜻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장 기본적인 object의 뜻은 뭐가 떠올라야 돼요? 이게 제일 기본이에요. 뭐냐면 물체란 뜻이 물건, 물체란 뜻이 가장 기본입니다. 물건, 물체란 뜻이 가장 기본이에요. object라고 하는 것. 우리 미술 이런 데선 오브제라고 하기도 하죠. 그 object입니다. object. 그 다음에 얘가 무슨 뜻이 있습니까? 얘가 대상이라는 뜻이 있어요. 대상.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무슨 뜻도 있어요? 얘가 목적이란 뜻도 있어요. 목적이란 뜻도 있어요. 그리고 목적이란 뜻일 때는 뭐도 거의 비슷한 뜻이 되냐면 objective를 붙여도 이게 형용사 뜻도 있지만 이게 명사 뜻으로 목적이라는 뜻이 되거든요. object, objective 둘 다 명사로 뜻이 있어요. 목적이라는 뜻이. 그 다음에 우리 네 번째 뜻이 뭐냐면요. 네 번째 뜻이 방금 얘기했던 목적어예요. 네 번째 뜻이 목적어입니다. 네 번째 뜻이 목적어예요. 그럼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얘가 쓰임으로는 아까 뭐라고 제가 저기 밑줄 그으라고 했어요? 대상이라 그랬죠. 대상. 어떤 동작의 행위의 대상, 행위의 대상인데 그럼 대상이란 말에다가 원래 뭐를 붙이는 게 맞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뜻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문법에서 활용하는 건데 근데 어를 여기다 붙였네요? 잘못 붙인 거예요. 잘못된 표현입니다. 근데 아무도 태클 걸지 않아요. 저도 태클 걸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라고요. 대상이란 의미를 가지고 거기에 어를 붙여서 우리가 object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건데 이름을 좀 잘못 붙여서 그냥 목적어라고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우리는 목적어라고 읽고 의미적으로 뭐만 두 글자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대상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목적어라고 읽고 뭐만 기억한다고요? 좀 해주셔야지 수업이 좀 진행이 돼요. 우리 목적어라고 읽고 뭐만 기억한다? 대상이란 두 글자만 기억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이 정도 여러분 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 object라고 하는 건 얘는 명사 뜻도 물론 있지만 얘가 명사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동사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동사 뜻도 있어요. 동사할 때는 object가 뜻이 무슨 뜻이에요? 이게 반대하다라는 뜻이에요. 와우, 반대하다, 반대하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알고 계세요? 동사일 때랑 명사일 때는 이 액센트가 같아야 달라요. 달라요. 달라져야 돼요. 이걸 무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원어민들은 거의 잘 지킵니다. 그래서 얘 때는 object 하면 돼요. object, 액센트가 앞쪽에 있고요. 동사할 때는 액센트를 어디 줘야 돼요? 보통 동사할 때는 액센트를 뒤에 줍니다. 좀 어색할 텐데 따라해보세요. object 하면 더 object. 이거를 좀 약간 안 하시던 분들이 하면 약간 사투리 같아요. object 약간 이렇게 사투리 같이 되는데 처음에만 좀 어색하지 여러분들은 액센트를 분명히 구별해서 주셔야 돼요. 그리고 얘가 반대하다라는 동사의 뜻인데 이 동사 뜻에서 파생하여서 얘를 명사로 바꾸면 뭐가 되는 거예요? objection이란 말이 되죠. 그럼 이건 objection이에요? objection이에요? objection. 동사에다가 명사 형태로 바꾼 거기 때문에 한 번만 따라가 봅시다. objection. 하면 더 objection. 앞에 오분은 잘 안 들려도 돼요. objection 하면 돼요. 실제 액센트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얘는 뜻이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반대 혹은 이의란 말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어디서 많이 듣는 용어입니까? 법정 미드 같은 데서 많이 나와요. 앞에 판사님 계시면 변호사가 objection, your honor 이렇게 얘기하죠. your honor 이거는 이제 판사님을 존중해도 부르는 표현인 거고 앞에 objection. 근데 이 오브가 거의 안 들어도 상관없어요. 한 번만 따라해 봅시다. objection, objection. 이렇게 여러분이 단어의 액센트도 달라지고 그걸 또 명사로 바꾸는 것까지 어휘를 이렇게 좀 총체적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처음에 잘 해놓으면요. 그것의 가지가 잘 이어져 가지고 동의어, 반의어, 파생어가 막 연결이 잘 되는데 처음에 잘 안 해놓으신 분들은 그런 어휘를 배울 때마다 이 두 개가 서로 다른 거라고 인식하면서 스트레스가 돼요. 그럼 점점 어휘를 공부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 틀을 잘 잡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요. 이 목적어에 대한 object 설명하다가 좀 길어졌는데 동사의 대상, 어떤 동작의 대상을 우리가 object라고 한다. 그리고 보어라고 하는 거 있는데요. 보어 동그라미 쳐보고요. 보어. 보어는 주어나 목적어를 밑중 보충해 주는 거예요. 보어의 보란 말은 뭐예요? 보충하단 말이네요. 다시 한번 보어의 보는 뭐 한단 말이에요? 보충한단 말이에요. 제가 여태까지 보통 주어 동사 목적어를 물어보면은 주어는 subject, 동사는 verb, 목적어는 object 다 잘 얘기를 해요. 여쭤볼게요. 보어는 영어로 뭘까요? 이렇게 저는 판단이 빠른 분이 좋아요. 모르면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서로에게 편합니다. 막 고민하고 막 좀만 더 생각하면 나올 것 같은데 막 고민하고 이러면 제가 기다려야 되잖아요. 오히려 모르면 모른다고 편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오히려 내가 모르는 걸 모른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모르는 걸 알게 될 경우에는 확실하게 정보를 입력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공부하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아는 거랑 모르는 걸 구별해야 돼요. 왜냐면 아는 건 아는 거니까 모르는 건 알아야 될 거니까 위험한 건 뭐냐면 안다고 생각했는데 모르는 게 그게 위험한 거예요. 모르는 건 모르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볼게요. 우리 보어는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compliment라고 합니다. 따라해 볼게요. compliment. 한 번 더 compliment. 얘가 스펠링이 조금 비슷하고 발음은 거의 똑같아서 구별이 조금 어려운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얘예요. 여기는 E고요. 여기는 I예요. 왼쪽은 complement, 오른쪽 complement, 발음 구별이 거의 안 됩니다. 왼쪽 건 방금 얘기했던 우리말로 보어가 되는 거죠. 얘는 보어란 뜻이에요. 근데 얘는 동사 뜻도 있어요. 동사 뜻은 보충하다, 보완하다란 뜻이에요. 말 그대로 그 보어의 뜻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죠. 이 compliment는 얘는 무슨 뜻이에요? 칭찬이라는 뜻입니다. 칭찬, 찬사라는 말이 됩니다. compliment, compliment. 근데 또 여기다가 ARY를 붙이면 무슨 뜻이 돼요? complimentary 하면 칭찬의란 뜻도 물론 있어요. 칭찬의란 뜻도 있는데 이걸 여러분이 많이 듣기보다는 아마 이 뜻을 많이 알게 될 거예요. 이건 무료의, 공짜의란 뜻이 있습니다. 생활 영어에서도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알아두세요. This is complimentary food. 이건 공짜 음식이에요. 마음껏 드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complimentary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compliment라고 하는 건 스펠링 몰라도 상관없고요. 여러분들이 C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C라는 거. 그리고 얘가 보충해 준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주어나 목적어를 보충해 준다. 근데 이렇게만 얘기했을 때는 목적어나 보어의 쓰임은 여러분이 잘 모를 가능성이 있어요. 그 다른 분들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예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이제 제 위로 2살 위 형이 있거든요. 영어를 좀 잘한다고 막 저한테 야, 나 영어 좀 알려줄게 일로 와봐. 저한테 맨날 물어봐요. 이거 목적어야 보어야 하면 저는 맨날 몰라가지고 정말 혼났던 기억이 있어요. 그게 제가 어릴 때 영어를 싫어하게 됐던 첫 번째 계기이긴 하지만 또 아이러니하게 나중에 그게 뒤집어져서 영어를 또 좋아하게 된 면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저는 구별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목적어와 보어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뭐냐면 동사와의 관계입니다. like 보세요. 제가 앞에 보면서 나 좋아한다? 궁금해 안 궁금해요? 궁금하죠. 뭐가 궁금해요? 뭘 좋아할지가 궁금하죠. 그걸 뒤에 쓰면 되는 거예요. 좋아하는 행위의 대상. 영어를 좋아해? 나 영화를 좋아해? 나는 만화를 좋아해? 어떤 좋아하는 행위라고 하는 이 like이라는 행동의 대상을 우리가 목적어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대상이니까. 뭐 대상어라고 불러도 상관없어요. 북한 문법에서는 대상어라고 한대요. 근데 아래 보세요. It is an old camera.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은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제가 얘기를 그냥 끝내버리면요. 이건 궁금하긴 한데 그게 무엇을 좋아하는지 뭘 사랑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아니라 이게 뭔지에 대한 궁금증이잖아요. 이것은 이렇게 한 다음에 그냥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이것은 한 다음에 얘에 대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보충 설명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 혹시 이게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 아세요? 이것은 뭔지 아세요 이거? 맞아요. 이거 포인터예요. 포인터. 이게 되게 신기한 기능도 있어요. 보여드릴까요? 이런 기능도 있어요. 안 되지? 이런 기능도 있어요. 얘가. 동굴 탐험하듯 별로 쓸데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기능이 있는데 이것은 뭐다? 포인터다. 저는 영어 선생님입니다. 이분은 합격자입니다. 주어에 대한 보충 설명, 목적어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해주는 걸 말 그대로 보어라고 합니다. 이것은 all camera이다. 이것은 all camera이다. 그 다음에 이런 보어도 있어요. She made me happy. 그러면 문장은 이렇게 해석되죠.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문장 해석은 그녀는 만들었다 나를 하고 문장이 끝난 게 아니라 그녀가 날 만들었다고 문장이 끝나버리면 그녀는 누구예요? 그녀가 날 만들었다면 이렇게 끝나면 뭐예요? 그녀가? 어머니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happy까지 있어요. 그러면 그녀가 날 어떻게 만든 거예요? 해피한 상태로 만든 거죠. 그럼 여러분 아주 쉬운 겁니다. 그녀가 해피한 걸까요? 내가 해피한 걸까요? 내가 해피한 거죠. 그럼 누굴 보충 설명한 거라고요?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서 목적격 보어라고 부르는 것뿐이에요. 우린 이런 문장 형식을 1, 2, 3, 4, 5 중에서 몇 형식이라고 보통 부르죠? 5형식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거 별 중요한 거 아니고 나중에 그냥 한번 이해하고 끝내버리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목적어고 보어까지 얘기했습니다. 제일 처음 우리 얘기했던 거 다시 돌아가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절 보시고요. 적은 거 보지 마시고. 주어는 뭐라고요? 주체 바로 나와야 돼요. 다시 한번 주어는 뭐라고요? 주체. 동사는요? 동작이나 상태이게 나와야 돼요. 목적어는요? 대상 나와야 돼요. 보어는요? 보충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기억하면 사실 여러분이 문장 구성 성분이 뭔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는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아래 3번 보시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수식어. 이 수식어도 있어. 근데 제가 중요한 건 다 끝났다고 했잖아요. 수식어는 말 그대로 그냥 꼽살입니다. 거품, 걷어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런 게 수식어입니다. 우리는 이 수식어를 제외한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를요. 문장의 필수 구성 성분이라고 해요. 문장의 필수 구성 성분. 그러면 이 수식어는 당연히 필수 구성 성분은 아니겠죠. 이런 걸 우리가 수식어라고 하고, 수식어는 영어로 이거 그냥 한 번 듣고 잊어버리세요. modifier라고 합니다. 여기 동사에 해당되는 modify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게 변형하다, 변경하다, 수정하다, 수식하다 다 돼요. 그래서 modifier란 말이 수식하는 말을 가리키는 겁니다. 저는 주로 M으로 줄여서 쓰긴 하는데 별로 쓰지 않아요. 왜냐면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SVOC 쓰고 그냥 남겨두면 나머지가 뭔 거예요? 자동 수식어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여기 중요한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Ben is sitting on the bench. Ben is sitting on the bench 라는 문장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이 문장에서 이제 배웠으니까 우리 여자분한테 여쭤볼게요. 주어, 동사 구분 가능할까요? 이 문장의 주어는 누구예요? Ben이죠. 맞아요. 여기까지는 잘했어요. 동사는 뭐예요? is가 동사예요. is가 동사. 그럼 여기 sitting은 뭐예요? 좀 헷갈린가요? 오케이. 충분히 그럴 수 있고 저도 영어 가르치는 초반만 하더라도 헷갈렸어요. 근데 조금 이따가 제가 답을 알려드리긴 하겠지만 그냥 정답만 미리 말씀드리면 is sitting까지가 다 동사예요. 여기까지가 다 동사예요. 다 동사. 여기까지가 다 동사예요. 해석은 이렇게 하죠. Ben은 앉아있다. Ben은 앉아있다. 어디 앉아있대요? On the bench. On the bench. 지금 이만큼의 수식어는 Ben이 어디에 앉아있는지 장소에 대한 걸 굳이 더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 안 해도 아무런 문장에 지장은 없어요. 그냥 Ben is sitting. Ben은 앉아있어. 하고 그냥 문장 끝나도 여기 이런 게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런 걸 우리가 수식어라고 합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아시겠죠? 그런 게 수식어. 그러면 우리 하나의 문장, 하나의 센텐스는 보통 뭘로 구성되어 있다? 필수 구성 성분인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그리고 필요하다면 혹은 뭐 쓰고 싶다면 수식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런 걸 우리가 문장의 구성 성분이라고 한다. 끝! 근데 끝이면서도 동시에 시작이에요. 왜냐면 그럼 주어는 뭐고 주어가 무슨 역할을 하고 주어에 쓰일 수 있는 것들은 뭐고 뭐는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세부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걸 우리가 베이직 그래머가 아니라 오른쪽으로 넘어가면은 거기에 1번이라고 돼 있죠. 저는 이걸 포인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통 하나의 챕터는 포인트가 보통은 4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좀 설명할 게 많으면 6개로 구성되어 있기도 한데 챕터 1이 6개의 포인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린 35페이지로 가서 여기 포인트 1 주어 자리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책의 모양하고 조금 달라 보일 수 있는데 이거 지금 새로 나온 교재에 대한 PDF를 제가 아직 못 받아가지고 전년도 교재 거의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그대로 제가 활용합니다. 여기 주어 자리란 말에서 자리? 여기 한번 동그라미 쳐볼게요. 주어란 말은 방금 설명 들었고 자리란 말이 뭐지? 자리? 제 설명의 레파토리는 좀 비슷해요. 그래서 제 수업을 지금 반복적으로 듣는 분들은 저 새끼 또 저 얘기하네 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단연간 연구하면서 가장 이해하기 쉽게 고민을 하고 만든 예문이기 때문에 우리 우리말로 한번 써볼게요.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하는 우리말 문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작 실력을 한번 여쭤볼게요. 영작 5초 안에 다 같이 시작. I love you. 좋아요. 문법적인 전혀 문제없는 완벽한 문장이 하나 영어로 나왔어요. 이런 문장은 시험 문제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너무 쉽기 때문에. 근데 우리말과 영어를 제가 한번 좀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요만큼 하고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들을 지금 우리가 문법 배운 걸로 따지면 나는은 주어에 해당되는 거고 너를은 목적어에 해당되는 거고 사랑해라고 하는 말이 동사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말은 보통 주목동이라고 해요. 순서가 주목동 순서라고 합니다.
근데 영어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나는 사랑해 너를 이렇게 돼서 얘는 순서가 주동목 순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말과 영어의 가장 큰 차이점이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영어 해석이나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더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제가 나는 너를 사랑해라고 하는 말을 한번 섞어볼게요. 제가 한번 이걸 섞어보겠습니다. 의미가 바뀌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 기본 문장 순서는 난 널 사랑해. 참으세요, 늦게도. 그 다음 두 번째, 널 사랑해 나는. 난 사랑해 너를. 사랑해 난 너를. 사랑해 너를 나는. 의미적인 차이 있다 없다? 의미적인 차이는 전혀 없죠. 맞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약간 느끼함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얘기할 때 보통 난 너를 사랑해 이 말도 잘 안 하지만 사랑해 난 너를 이거는 가사가 아니고는 힘들어요. 어쨌든 우리말은 얘는 아무리 순서를 뒤집어도 의미상의 차이가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여기 붙어 다니는 녀석 때문에 그래요. 저는 오히려 국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저런 걸 조사 혹은 보조사라고 하죠. 은는 이가에서 이가는 조사고 은는은 보조사래요. 알고 계세요? 전 몰랐어요. 강의에서 한번 제가 질문으로 지적질 당한 적이 있어가지고 확실하게 기억을 하게 되긴 했지만 어쨌든 이런 게 따라다니기 때문에 어디 있어도 주어예요. 어디 있어도 목적어입니다. 하지만 영어는 I love you 라고 하는 걸 제가 순서를 바꿔볼게요. You love I you love love I you love you I 어떻게 바꿔도 말 자체가 안 돼버린다. 그죠? 그러니까 영어는 이 주어라고 하는 게 보이지 않지만 뚜뚜뚜뚜뚜뚜뚜뚜 이렇게 구역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네, 제1구역 뚜뚜뚜 여기 주어 자리 되겠습니다. 주어 자리 올 수 있는 거 빨리 컴온. 오케이, I 왔고요. 그 다음에 얘가 할 수 있는 동사, 얘가 하는 동작 나와주세요. 동사, 이것에 대한 목적어가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나름의 다 구역이 돼 있어서 이 구역을 여러분이 옮겨버리면요 문장이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자리에 내가 어떤 단어를 집어넣는데 품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집어넣으면 동사로 봐버리는 거예요. 영어는. 그래서 이런 말이 가능한 거죠. 원래 우리 구글이라고 하는 말 있죠. 구글. 그러면 I googled you. I googled you. 돼요? 안 돼요? 돼요. 구글이라는 게 동사로 활용이 가능한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하는 거냐면 구글에 검색해보다라고 하는 말처럼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구글 많이 안 쓰니까 I neighbored you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물론 우리 그렇게 네이버 쓰진 않지만 그런 용어를 쓰진 않지만 그런 식으로 영어는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울에 광고 카피가 광고 문구가 결정된 게 뭐예요? I 서울 you죠. 이걸 하나의 문장으로 인식을 한다면 어떻게 사람이 인식을 하겠어요? 나는 너를 서울한다 이렇게 해서 서울은 동사로 그럼 무슨 의미냐? 뭐 전셋값을 올린다는 얘기냐?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뭐 오해도 막 되고 막 무슨 의미도 없다 막 해서 막 지우라고 막 되게 뭐 말도 많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뭐 저는 뭐 그렇게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해요. 뭐 나와 너 사이에 서울 뭐 이러면서 뭐 말을 의미하기는 하겠지만 적어도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은 자꾸 그걸 뭘로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의 문장으로 그리고 여기 들어가 있는 예를 하나의 동사로 보려고 한다는 건 기본적인 속성입니다. 그래서 주어 자리라고 하는 건 이미 영어에선 정해져 있어요. 우리말은 그런 자리가 없으니까 그 자리에 확보되어 있는 주어라는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또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올 수 있는 게 정해져 있다고요. 그러면 이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하는 건 그 행위를 하는 동작 상태라는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어떤 주체가 되죠. 그리고 그 주체는 실존하는 무언가여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명사가 됩니다. 명사. 그러면 잠깐만 제가 준비한 걸 같이 볼게요.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걸 우리가 5가지로 보통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명사예요. 품사로 따지면 명사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조금 약간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할 텐데 명사라고 하는 건 품사로서 재료에 해당되는 거고 그 재료를 적절한 곳에 배치해서 우리가 한 코스의 요리를 만든다고 할 때 여기 제일 앞쪽에 에피타이저 정도의 역할로 올 수 있는 것들이 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명사인데 진짜 오리지널 명사도 있고 명사처럼 쓰일 수 있는 녀석들도 있습니다. 일단 5개가 있는데 이 5개는 다 외워주셔야 돼요. 첫 번째 명사.
그 다음 명사를 대신 받는다고 해서 대명사. 그 다음에 명사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따지고 깊이 따지고 들어가면 명사는 아니에요. 하지만 명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동명사, 부정사, 그 다음 명사절까지. 우리는 이 세 개 있죠. 요 세 개는 오리지널 명사로 보지 않아요. 이건 우리가 나중에 또 얘기하게 될 텐데 좀 어려운 말로 그냥 한번 듣고 잊어버리세요. 명사, 상당, 어구란 말을 씁니다. 여러분은 잊어버리란 말을 적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건 진짜 잊어버려도 돼요. 아시겠죠? 명사, 상당, 어구라고 하는데 풀어서 얘기하면 명사도 아닌 것이 명사처럼 행동하는 녀석이에요. 됐죠? 그럼 진짜 그걸 주어 자리에 쫙 집어넣었어요. Many people, 많은 사람들. He, 그 drinking a glass of milk before bed, 잠들기 전에 우유 한 잔 마시는 거. To become a leader, 지도자가 되는 거. What the singer wants most, 그 가수가 가장 원하는 거. 지금 요 세 개의 해석은 약간 제가 하는 해석에서 느끼셨겠지만 뭐뭐 하는 거, 뭐뭐 하기, 어떤 동작을 명사화했다는 느낌이 좀 나실 거예요. 그럼 주어 자리에 이런 녀석들을 넣었으면 이제 우리 말로 해석을 할 때는 주어로 만들어줄 수 있는 아까 얘기했던 조사나 보조사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은, 는, 이, 가예요.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거랑 실제로 말로 뱉는 게 좀 다를 수 있지만 저는 그 두 개를 자꾸 일치시키려는 노력을 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있는 문장에서 제가 동명사 구로 나와 있는 주어를 한번 문장으로 말해본다고 할게요. 이걸 제가 해석을 한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drinking a glass of milk before bed. 그럼 여기까지 여러분이 여기까지 주어네? 물론 여기까지 주어인 걸 알아보는 것도 쉽진 않은데 여기에 is를 보는 순간 여기까지가 주어겠구만 하고 보통은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일단 여기까지 해석을 하세요. 잠들기 전에 우유 한 잔 마시는 거 순서를 최대한 어그르지 마시고 그대로 우유 한 잔 마시는 거 잠들기 전에 이게 주어인 것만 머릿속에 있으면 돼요. 이걸 예쁘게 우리말로 푸는 건 여러분이 할 역할은 아닙니다. 저나 혹은 전문 통역사가 한 역할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자꾸 그걸 우리말로 예쁘게 하려고 하는 순간 해석이 꼬이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석하겠죠? 우유 한 잔 마시는 거 잠들기 전에는 좋은 방법이다. To sleep, 잠드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뒤에 soundly까지 붙여서 잘 잠드는, 잠을 잘 자는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순서대로 해석하는 훈련을 앞으로도 계속 연습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주어 자리에 들어온 5가지 앞에 보시고요. 앞에 보라는 얘기는 아무것도 도움을 받지 않고 얘기해 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부터 시작. 명사, 그다음 대명사, 그다음 동명사, 그다음 부정사, 그다음 명사절까지. 이 5개 정도는 제가 외우자고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아래 있는 거 한번 볼게요. 주어 자리에 동사는 올 수 없다. 아니 방금 주어 자리에 명사가 온다고 얘기했으니까 당연히 동사는 못 오겠죠. 너무 뻔한 얘기예요. 근데 한번 여쭤볼게요. 여자분. imagination하고 imagine이라고 하는 2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imagination, imagine. 둘 중에 뭐가 명사인가요? imagination이 명사죠. imagination이 명사고 imagine은 동사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어미가 뭘로 끝나니까? tion, sion으로 끝나니까 이건 명사다. 좋아요. 걸려들었어. 그럼 얘는 어때요? mention이란 말은 무슨 뜻이에요? 언급. 방금 션으로 끝나면은 명사라면서요. 예외가 있으니까 좋은 방법으로 빠져나가는데 이게 사실 무적 논리거든요. 예외가 있다 이게. 제가 사실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그냥 외워서 아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품사가 뭔지는 그 단어를 여러분이 외워서 아는 거라고요. 그 얘기는 또 무슨 얘기냐면 그 단어를 외울 땐 품사까지 외워야 된다고요. 어떤 분은 여기서 object라고 하는 걸 명사로만 외우셨던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동사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동사도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어떤 단어를 우리가 외울 때는 뭐까지 함께 외운다는 거예요? 품사까지 외우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아시겠죠? 그걸 알아야 뭐 문법을 하지. 그래 여기 주어 자리니까 명사를 넣어야지. 그 명사가 어디 있지? 문제를 못 푼단 말이에요. 단어를 외울 때 품사까지 외우는 건 기본입니다. 품사가 여러 개 있으면 되도록이면 여러 개를 외우려고 하되 중심을 먼저
여러분이 외우시면 돼요. 그러면 어떤 단어가 중심이냐? 어떤 뜻이 중심이냐? 먼저 나오는 뜻이 중심이에요. 보통. 먼저 나오는 뜻이 중심이고 점점 파생된 뜻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심 단어를 먼저 외우시는 게 필요합니다. Imagination allows children to make up stories. 상상력은 허락합니다. 아이들로 하여금 to make up stories. 이야기를 꾸며내도록, 지어내도록. 여러분, 우리 allow란 말은 허락하단 말이지만 그냥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예뻐요. allow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살면서 정말 많이 보게 될 구조는 목적어가 나온 다음에 그 뒤에 투부정사라고 해서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라는 형태가 나올 거예요. 그럼 해석을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게 해주다. 누가 무엇을 이렇게 하면 돼요. 상상력은 하게 해줍니다. 아이들로 하여금 이야기를 꾸며내도록. 여러분, 메이크업이란 말이 지어내는 게 메이크업이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메이크업은 기본 뜻 중에 하나가 지어내다는 뜻이에요. 그렇다고 꼭 무조건 여기서 안 좋은 의미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냥 없는 이야기를 꾸며내는 거예요. 상상력으로 이야기를 꾸며내는 거. 그게 메이크업 스토리입니다. 네, 그 다음에 3번 가볼게요. 주어는 뒤에 오는 분사, 구나, 관계절 등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 그렇죠? 수식을 받을 수 있죠. 이제 이 부분은 제가 또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문장이 이렇게 있으면요. 일단 여기 주어 동사 있어요? 없어요? 제가 본의 아니게 앞에 계신 분들 자꾸 질문을 많이 하게 돼요. 왜냐면 뒤에는 제가 질문 던지기도 힘들고 받기도 어려우니까. 우리 성함 어떻게 되세요? 외자예요? 임주현 씨요. 임주현 씨. 주현 씨 여쭤볼게요. 여기 주어 동사 나왔죠? 그러면 해석을 뭐라고 하면 돼요? 일단 주어 동사는 누가 뭐 한다로 끝내면 되니까. 그렇죠? 상은 포함한다. 근데 상이 그냥 상이 아니에요. 이런 말이 뒤에 붙을 수 있어요. Given to the winner 이런 말이 붙으면 그냥 상은 하고 아직 안 끝났으니까 뒤에 붙여서 해석을 하시면 돼요. Given to the winner 하면 뭐라고 해석? 승자에게 주어지는. 왜 이렇게 되는지는 분사에 관한 얘기를 좀 해야 되니까 쉬운 얘기긴 하지만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문장도 있죠. The guest flew. 우리 flew는 fly의 과거죠. 그러면 손님들이 날아왔대요. 근데 그냥 손님들이 아니라 whom Erica invited. 에리카가 초대한 손님. 그냥 손님 아니고 에리카가 초대한 손님. 이런 식으로 주어 뒤에 바로 동사가 안 나오고 수식어가 끼어드는 경우가 겁나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주어를 마무리할 때는 동사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직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여기까지는 주어인데 뒤에 수식이 붙어있군까지 여러분이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주어가 끝나고 나면 여기까지 다 주어가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동사가 온다고 보기 때문에 이 동사 앞에를 이렇게 짝대기로 끊어주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문장을 구별한다면 동사 앞을 짝대기로 끊어서 구별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래서 주어를 포함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릅니까? 주부라고 불러요. 이런 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엄밀히 말하면 동사라기보다는 수어라고 이름 붙이기 때문에 수어가 있는 부분을 우리가 술부라고 부릅니다. 그걸 나누는 요 하나의 짝대기가 여러분 머릿속에서는 맘만 먹으면 그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귀찮아서 안 긋지, 내가 맘만 먹으면 당연히 그을 수 있어. 이게 돼야 문장의 기본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럼 여기 3번까지 말씀드렸고 4번 가볼게요. 4번은요. 전치사 구와 같은 수식어는 문장의 맨 앞에 있어도 주어가 아니다. 아까 우리 제일 처음 얘기했잖아요.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5가지가 있는데 그 5가지가 아닌 게 만약에 주어 자리에 오면 주어는 시작한 거 아직 안 한 거? 아직 안 한 거. 주어 자리에 올 수 없는 게 왔는데 이거는 아직 주어로 봐주면 안 되지. 당연히 이건 수식어입니다. In the United States, 미국에서는 이라고 하는 말은 이건 하나의 덩어리로서 수식어 취급을 해줘요. 그러니까 얘는 아직 주어가 오지 않은 거예요. 그 뒤에 many people 이렇게 이제 주어가 비로소 나온 거고 그 다음에 동사, 나머지 목적 쭉쭉쭉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문제 하나만 풀고 두 번째 타임을 마무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35페이지 아래에 있는 실전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아래에 있는 실전 문제인데 잘 보세요. 제가 해달라는 방식대로 푸세요. 제가 아까 주어하고 동사 사이에 동사 앞쪽에다가 짝대기로 하나 그어서 구별한다고 했잖아요. 보기가 4개니까 이 4개를 짝대기 떡떡떡 그은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하나만 더. 이런 문제는 우리가 일명 어법성 판단 문제라고 합니다.
이런 어법성 판단 문제를 풀 때 여러분은 해석을 해야 될까요? 해석을 하지 말아야 될까요? 해석을 할까요? 하지 말까요? 해야 돼요. 오케이. 정답. 항상 이걸 해석을 안 하고 어떻게 한번 좀 비벼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안 돼요. 안 됩니다. 10번 중에 2번이 돼도 나머지 8번은 안 돼요. 내가 시험장 갔을 때 그게 될지 안 될지 보장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해석을 하는 기본적인 훈련을 하셔야 돼요. 해석은 우리 앞으로 약속 무조건 한다. 해석은 무조건 한다. 그러면 제가 얘기했던 짝대기 그으시면서 문제 푸는데 제가 시간은 1분 60초 드릴게요. 60초 갑니다. 시작. 네, 여러분 저랑 같이 짝대기를 한번 그어볼게요. 1번은 어디 앞에 짝대기 그었어요? are. 같이 하셔야 돼요. 2번은 어디 앞에 짝대기? is 앞에 짝대기. 3번은 어디 앞에 짝대기? have, had 여기 앞에다 짝대기. 4번은 어디 앞에? is 앞에 짝대기 그으시면 돼요. 묻고 답하고 이게 계속 상호적인 이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또 문장을 구별하는 나름의 기호를 쓸 건데 그건 나중에 좀 제가 체계화시키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은 그냥 따라가면 돼요. Most customers까지 하고 사실 주어는 원래 끝난 건데 뒤에 who부터 수식이 들어가요. 누구냐면 이런 거 관계절이라고 합니다. Who dine at this restaurant? 이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시는 이런 말이에요. 수식어가 뒤에 붙어 있지만 어쨌든 문장의 주어는 most customers고 그 다음에 동사가 are 그 다음에 wealthy 나왔죠. 주현 씨였어요. 옆에 성함 어떻게 되세요? 권윤진 씨, 윤진 씨, 권윤진 씨. 여기 wealthy는 문장 구성 성분으로 뭐예요? 보어. 오케이 좋아요. 이거 은근히 또 긴장하면 다 못하시는 분은 많은데 보어입니다. 여러분 보통 뭐 뒤에 보어가 온다고 알고 계시면 비동사 뒤에는 목적어는 절대 안 옵니다. 보어가 온다. 그래서 얘가 굳이 따지면 보어가 되는 거예요. 누구의 보충 설명을 해주는 겁니까? 대부분의 손님들에 대한 보충 설명이죠. 부유하대요. 부유하대요. 그럼 전 해석을 이런 순서로 할 거예요. 대부분의 손님들 누구냐면 식사하시는 이 레스토랑에서 이다 그 다음에 부유하다. 그냥 합쳐서 요거는 부유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제가 모든 문장을 다 이렇게 해석해 드리진 않고 지금 이 문장 자체는 일단은 문장의 이상은 없어 보여요. 여러분 문제 푸실 때 중요한 게 얘가 어법상 옳은 걸 물어봤든 옳지 않은 걸 물어봤든 일단 우리 연습할 때는 1번부터 4번까지 보기를 다 확인할 거예요. 그러면 이 1번 문장이 문법적인 이상이 없다 하면 여러분들은 맨 끝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습관이 돼야 되고요. 이런 괄호 표시는 안 해도 되는데 저는 일단 구별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가볼게요. Educate is the key to broadening the mind and nurturing the soul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단어 educate 무슨 뜻이죠? 교육하다죠. 맞죠? 교육하다. 헉, 그럼 여기 지금 주어 자리인데 뭐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동사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 전제 조건은 educate이라는 단어가 뭔지를 알아야죠. 그리고 그게 품사가 동사인 걸 알아요? 주어 자리에 명사 넣어야 되는데 웬 동사가 들어갔어? 2번이 잘못됐네. 이렇게 여러분이 문제를 풀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educate 자리엔 당연히 명사로 대체해서 뭐가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education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네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육이란 뜻입니다. 교육. 참고로 여러분 교육하다 education이란 말은 무슨 뜻이 기본으로 들어갔냐면 이 edu란 말이 끌어내다는 뜻이에요. 여러분한테 안에 있는 걸
끌어내는 거예요. 없는 걸 만들 수 없어요. 있는 걸 끌어내는 게 교육입니다. 그러면 education으로 바꿔야지. 교육은 the key. 여러분 키는 진짜 열쇠를 뜻할 때도 많지만 얘가 핵심, 요점, 중요한 점이란 뜻으로 보통 쓰이거든요. 그리고 to 다음에는 얘가 부정사를 쓰기도 하고 아니면 명사를 쓰기도 하는데 우리 to 다음에 이렇게 명사 혹은 동명사라고 하거든요. 명사 혹은 동명사 하면은 무엇에 대한 핵심, 무엇에 있어서의 핵심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우리 broadening이란 말은 넓히다는 뜻입니다. 정신세계를 넓히고 우리 nurture는 다스리고 양육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nurturing the soul, 영혼을 다스리는데 영혼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의 핵심이다. 저는 학교 선생님이 아니라 저는 지금 학원 강의를 하고 있는 강사죠. 어떤 사람들은 이 강사를 장사꾼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맞아요. 어떻게 보면 공무원에 합격할 수 있는 잘 정리되어 있는 지식을 파는 지식 장사꾼이라고 하는 말에 제가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강의를 지금 11년 차거든요. 해보니까 지식이라고 하는 이 물건을 팔 때 본의 아니게 지식만 파는 게 아니더라고요. 본의 아니게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지식에 묻어있는 결을 같이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그 결 자체도 올곧은 결이어야 한다는 걸 제 스스로 많이 느낍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Education is the key to broadening the mind and nurturing the soul. 그 다음에 3번 가봅시다. More than half of the soldiers serving in the conflict. 여기 serving in the conflict란 말을 이렇게 괄호 묶어볼게요. 이건 남자분한테 물어봐야 돼요. 저기 남자분. 그래 맞아요. 성함 어떻게 되시죠? 김선재 씨. 아 그래요? 선재 씨 여쭤볼게요. 여기서 serve는 원래 동사로 무슨 뜻으로 해석하죠 보통? 우리 군 뭐 한다 그래요. 그죠? 복무하다. 이게 남자분들은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인데 이 serving도 이거 복무하다는 말로 보시면 돼요. Serving in the conflict. 여러분 conflict이란 말은 갈등이라는 뜻도 있지만 우리가 보통 국가 간에 있어서는 conflict를 물론 갈등이라고 해석해도 되지만 무력적인 갈등을 보통 뭐라고 하죠? 전쟁 교전이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serving in the conflict, 교전 지역에서 복무 중인 병사들 중에 절반 이상은 have had, 가졌습니다. 2 years of combat experience, 2년간의 전투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해석 깔끔해요. 문제 없어요. 2번은 잘못된 문장이었고 3번 멀쩡합니다. 그 다음 4번에 exercising regularly,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 굳이 말하면 이런 게 동명사 주어라고 할 수 있어요.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이런 식으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은 is a popular method. 이것은 대중적인 혹은 인기 있는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뭐 하는 방법이에요? Managing stress and maintaining a healthy body. Managing이 이것도 다스리는 거잖아요. 스트레스를 통제, 다스리고 그리고 maintain, 유지하는 거죠. A healthy body,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실 때도요. 운동을 좀 하셔야 돼요. 운동을 많이는 아니더라도 점심 먹고 조금 졸릴 때 밖에 여기 강남역 한 바퀴 휙 돌고 온다든가 저기 저 위쪽에 국기원 있거든요. 국기원 쪽 거기 걸어갔다 오는데 한 15분 20분이면 충분합니다. 근데 되게 공기도 좋고 재미도 있고 약간 오르막길이어서 살짝 운동도 돼요. 그렇게 여러분이 몸 관리하면서 공부하셔야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를 유지해 나갈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잘못된 것만 골라내면 답은 몇 번 되는 거죠? 답은 2번. 선생님 꼭 이렇게 완벽하게 다 알고 문제를 풀어야 되나요? 적어도 지금은 이렇게 하는 훈련을 하셔야 나중에 좀 설렁설렁 보면서도 보이는 거예요. 지금은 다 봐야 돼요. 지금은 다 봐야지 나중에 설렁설렁 보면서도 보인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우리 두 번째 타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시기로 11시 10분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